나이가 들면 당연히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왔습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언젠가 그곳으로 모시게 될 것이라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러한 고정관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을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할 때 어쩔 수 없이 택하는 마지막 단계의 대안으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요양원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돌봄을 제공하는 기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존엄과 자유가 크게 제한되기 쉽습니다. 일정한 시간표에 맞춰 생활하고 개인의 선택권보다는 기관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는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한 인간으로서의 자율성을 크게 축소시킵니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그곳에서 보호를 받는 동시에 통제받는 존재라는 이중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선 사람들은 오랜 세월 자신이 쌓아온 생활 습관과 방식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내가 언제 식사할지, 누구와 대화할지, 어떤 물건을 곁에 두고 살지 같은 작은 선택들이 삶의 의미를 지탱합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면 이러한 소소한 자율권이 거의 사라지고 모든 일상이 정해진 틀에 맞춰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물리적 안전은 확보되지만 정작 정신적 안녕은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양원이라는 공간은 본질적으로 돌봄의 필요성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원을 선택한다는 행위 자체가 내가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는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됩니다. 단순한 주거 이전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선택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요양원은 아직 움직일 힘이 있고 일상적인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답답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싶다는 의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를 실현할 여지가 좁아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 세대는 요양원을 필요 이상으로 미리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방식을 지켜가며 살고 싶어 합니다. 결국 요양원은 누군가가 기대는 최종 보루일 수는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을 풍요롭게 여는 장소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돌봄의 시설이라기보다 체념의 선택지, 자율성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게 되는 마지막 기착지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노년을 준비하는 부모 세대는 요양원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존엄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욕구 중 하나는 의외로 화려한 돌봄이나 특별한 시설이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입니다. 젊을 때에는 일과 가족, 사회적 관계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신체적 제약이나 경제적 상황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정해주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단순히 편안함보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을 갈망하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 점은 명확합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기 결정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식사 시간을 스스로 정하거나 오늘 누구를 만날지 스스로 선택하는 단순한 결정이 삶의 의미와 존엄을 유지하게 합니다. 반대로 이런 선택이 사라지면 아무리 편의가 제공되어도 무력감과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녀들이 챙겨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매 끼니가 정해진 시간에만 나오고 방문객조차 미리 허락받아야 하는 생활은 답답했습니다. 그는 돌봄이 아니라
감시 속에 사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존엄은 자유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합니다. 철학자 칸트가 인간의 존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서 비롯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로 자율성을 중시한 주거 형태를 선택한 어르신들의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활에 불편함이 다소 있더라도 스스로 삶을 조직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을 때 훨씬 더 활력이 넘칩니다.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호회 활동, 자택에서 원하는 시간에 요리를 하거나 산책을 나가는 일상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확인시켜 줍니다. 사회학적으로도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대 사회는 효율성과 관리의 논리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요양시설이나 실버타운은 편의를 앞세우지만 오히려 그 편의가 사람을 획일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반면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환경은 개개인의 개성을 살리고 노후를 또 다른 성장의 시간으로 만듭니다. 결국 노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작은 자유입니다. 그것이 모여 삶의 존엄을 지켜주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노후 주거의 풍경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과정처럼 여겨졌습니다. 가족들도 안전을 이유로 그런 선택을 권했고 본인들 역시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모 세대는 더 이상 일방적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고르려는 의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니라 노후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돌봄과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지면 요양원이 가장 적합한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지내본 사람들은 자유가 제약되고 일상이 획일적으로 흐르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시설은 깔끔하고 프로그램도 운영되지만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관리 위주의 환경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공간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언제 식사를 할지, 누구를 만날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 작은 권리가 삶의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노후 주거 선택은 내가 주인으로 남을 수 있는 곳인가라는 질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양원은 체념의 선택이라면 새로운 주거지는 자율과 존엄을 지키려는 적극적 선택입니다. 또한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원합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대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임대 아파트, 공동체형 마을, 재택 돌봄 연계 주거 등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생겨난 흐름입니다. 이곳들은 완전한 돌봄보다 스스로 생활을 이어가되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모 세대는 단순히 안락한 시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존엄과 자유를 잃지 않는 삶의 방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인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험과 삶의 무게를 지닌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도 여전히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회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양원이 과거의 표준적인 대안이었다면 지금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중심에 둔 새로운 주거 방식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노후 주거의 본질은 건물의 규모나 시설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요양원보다 다른 길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새로운 세대의 어르신들은 관리받는 수동적인 삶 대신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주체적인 노후를 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할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자녀와 함께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부모 세대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각광받는 대안이 바로 지역 커뮤니티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익숙한 생활권을 지키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동체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주거 형태는 비용적인 장점이 큽니다. 은퇴 이후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달 수백만 원에 이르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의 비용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지역 커뮤니티 임대 아파트는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은 부모 세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노후의 삶에서 경제적 안정은 곧 심리적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익숙한 생활 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큰 강점입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 단골로 다니던 병원과 시장, 그리고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와 이웃이 주는 친밀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임대 아파트는 부모 세대가 이러한 생활권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나는 내 동네에서 늙고 싶다라는 소망을 충족시켜주는 주거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곳은 자율적인 공동체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만들고 함께 산책하거나 텃밭을 가꾸며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강요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활동이기에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정서적 유대를 강화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웃이 곧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부모 세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는 고립이라고 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과 무력감이 커지고 심할 경우 신체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면 정기적인 교류와 소속감이 외로움을 줄이고 정신적 건강을 지켜줍니다. 지역 커뮤니티 임대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부모 세대의 정신적 활력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 커뮤니티 임대 아파트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익숙한 생활 반경을 유지하며 자율적인 공동체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부모 세대가 요양원 대신 이곳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체념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주거 형태는 존엄과 자유를 지키며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문제는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고립으로부터 오는 상실감입니다. 가족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면 삶은 쉽게 무의미해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최근 주목받는 방식이 공동체형 마을 주거입니다. 이는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여러 가구가 함께 어울려 살며 상호 교류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형 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는 작은 사고나 아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지만 이곳에서는 이웃이 곁에 있기에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마당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나누거나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상이 곧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나를 기억해주고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단순히 돌봄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다른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주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존엄 또한 지켜집니다. 심리학과 사회학의 여러 연구는 고립이 우울증과 치매, 각종 신체 질환을 불러오는 중요한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반대로 작은 공동체라도 속해 있으면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활력이 유지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이웃과 짧은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산책을 하고 작은 모임에 참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웃음소리와 대화가 오가는 공간에서는 마음이 젊어지고 몸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또한 공동체형 마을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함께 공간을 나누고 일부 생활비를 공유하면서 비용이 절약됩니다. 무엇보다 노년기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활 안정과 정서적 지지입니다. 이웃과 함께 밭을 가꾸거나 책을 읽고 토론하며 특별한 강요 없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경험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삶의 활력을 회복하게 합니다. 결국 공동체형 마을 주거는 단순한 주거 형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사회적 장치입니다. 홀로 사는 집에서는 고립이 깊어지고 요양원에서는 자유가 제한되지만 공동체형 마을에서는 독립과 연결이 동시에 보장됩니다.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도 각자의 선택을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노년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존엄과 자유를 유지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이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대신 이러한 형태의 주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주거 형태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선호도가 높은 방식은 바로 재택 자립형 주거입니다. 이는 자신이 살아온 집이나 규모를 줄인 주택에서 생활을 이어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돌봄과 지원을 선택적으로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요양원이나 실버타운과는 다르게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지켜온 생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익숙한 동네, 자주 다니던 시장과 병원, 이웃과의 관계는 단순한 공간적 배경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재택 자립형 주거는 이러한 삶의 터전을 그대로 지키면서 필요한 도움만 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불안감 없이 노후를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오랜 생활 속에서 쌓아온 정체성을 지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입주하려면 상당한 보증금과 매월 큰 비용이 필요하지만 재택 자립형 주거는 기존 주거 공간을 활용하거나 소형 주택으로 옮겨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서비스만 골라서 지불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후에 소득이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실질적인 대안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낯선 공간에서 누군가의 통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공간에서 스스로의 방식으로 하루를 꾸려가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존엄과 직결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식사를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삶의 주체가 여전히 나 자신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재택 자립형 주거는 또한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지자체나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생활 지원 체계가 점점 확대되면서 집에 머물러도 결코 고립되지 않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 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결국 재택 자립형 주거가 1위로 꼽히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며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은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철학적 명제처럼 노인들에게도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꾸려갈 권리가 필요합니다. 이 권리가 보장될 때 노후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품격 있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 자립형 주거는 노인의 현실적인 요구와 정서적 바람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입니다. 이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잠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며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무대와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외형이나 편의시설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관계의 질, 그리고 그 속에서 지켜지는 존엄입니다. 결국 주거 선택은 인간관계의 태도와 삶의 방향을 반영하는 선택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오랫동안 정든 동네를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래 다니던 시장, 오랜 벗들과의 추억, 그리고 익숙한 풍경 속에서 마음이 가장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커뮤니티형 아파트가 주는 힘은 바로 이러한 연속성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음으로써 관계가 유지되고 이는 곧 노년기의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공동체형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혜를 얻습니다. 타인과 공간을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법을 체득하는 것이지요. 나눔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삶의 무게는 덜어지고 하루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재택 자립형 주거는 또 다른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관계입니다. 내 집이라는 공간에서 나의 일과를 내가 정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도움을 청하는 삶은 자율성과 타인의 배려가 균형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여기서의 관계는 억지로 맺은 것이 아니라 선택한 관계입니다. 이런 선택의 힘이 노년의 자유와 품위를 보장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방식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인간은 고립되어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관계 자체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강요와 통제 속의 관계는 누구에게나 짐이 되지만 존중과 자유를 바탕으로 한 관계는 위로와 힘이 됩니다. 노후의 주거를 고민한다는 것은 곧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어울릴지를 결정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생 말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통합을 말합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며 후회 없이 나는 잘 살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지막 숙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남겨진 자산이나 집의 크기가 아닙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기억을 만들었는가가 핵심입니다. 결국 좋은 노후 주거란 물리적인 조건을 넘어 내가 존중받으며 연결될 수 있는 관계망을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집을 고를 때는 단순히 비용과 시설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맺게 될 관계의 질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존엄을 해치지 않고 내 자율성을 지키며 동시에 내가 가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인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노후를 위한 가장 좋은 보금자리일 것입니다. 결국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벽과 지붕이 아니라 관계와 마음의 깊이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삶의 터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는 단순히 어디에서 잘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더 깊은 물음과 연결됩니다. 젊을 때는 직장, 자녀 교육, 재산 증식 같은 외적 요인이 집의 가치를 결정했지만 노후에는 그 모든 조건이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사람과 관계, 그리고 자존감입니다. 요양원과 실버타운이 오랫동안 당연한 답처럼 여겨졌던 이유는 편리함과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서 지낸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규칙적인 생활 뒤에 감춰진 자율성의 결핍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후의 주거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시설이나 넓은 평수가 아니라 내가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 세대는 이제 선택지를 새롭게 바라봅니다. 누군가의 보호 아래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주도권을 지키는 삶을 택하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집이 아닙니다. 존엄을 잃지 않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본능적 선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노후에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독립성입니다. 의지할수록 갈등과 부담이 생기고 그만큼 자유는 줄어듭니다. 대신 이웃, 공동체, 제도와 연결되며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때 비로소 후회 없는 노후가 가능합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기억을 쌓을지 결정짓는 무대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하듯 삶의 마지막 과업은 통합입니다. 즉,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돈이나 소유가 아니라 나와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만들어낸 기억입니다. 주거의 선택은 결국 이러한 관계의 질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집의 형태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원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지향하는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혼자만의 고요를 지키고 싶은지, 이웃과 웃음을 나누고 싶은지, 혹은 익숙한 집에서 필요한 도움만 받으며 존엄을 이어가고 싶은지, 그 답을 찾는 순간 자연스럽게 올바른 노후 주거의 형태도 결정됩니다. 노년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입니다. 몇 년을 더 살았느냐 보다 남은 날들을 얼마나 자유롭고 존엄하게 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좋은 노후는 화려한 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관계와 터전 위에서 완성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여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관심들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더불어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역시 저에게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사람을 읽다였습니다.